안녕하세요, 마술사 MJ입니다. 우와, 저 기립박수 쳤습니다. 정말 정교해졌고 작품의 몰입을 방해하지는 않고요. 그리고 화려한 엔딩이 하나 있었는데 이 아쉬웠던 부분을 조심스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술사 MJ입니다. 제가 3일 전에 이 마술원정대라는 공연을 보고 왔습니다. 오늘은 이 마술원정대 후기 영상이고요. 정확히 어떤 공연이었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마술사들에게 가장 큰 대회를 하나 꼽아보라고 한다면 10중 8구 피즘이라고 답변을 할 겁니다. 피즘은 3년에 한 번씩 개최되고요. 마술사들의 올림픽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올해는 7월에 이탈리아에서 개최됩니다. 그 세계 마술 올림픽에 출전하는 국가대표 마술사들이 모여 진행했던 갈라쇼가 바로 이 마술원정대입니다. 그리고 후기는 빨리 촬영할수록 제 감상평이나 느낌들이 잘 담길 것 같아서 당일날 저녁에 대본 작업 삼아 제 생각들을 이래저래 정리를 좀 해봤었고요. 일정이 끝난 다음날인 오늘 바로 무작정 카메라를 켰습니다. 응원하는 마음으로 촬영을 하는 거니까요. 여러분 편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정도 해줄 수 있잖아. 외적인 부분들은 제 블로그에도 남겨놓았습니다. 본문 설명란에 제 블로그 링크를 남겨놓을 테니까요. 궁금하시면 가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제가 느낀 감상평을, 각 마술사님들별로 느꼈던 감상평을 주저리 그냥 떠들 겁니다. 이 내용까지 제가 블로그에 글로 적으면 자칫 평가하는 것 같은 오해의 여지가 생길 것 같아서 이 부분만 제가 오늘 영상으로 잘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게스트 라인업에 선배님들이 정말 많이 계시지만 이 영상은 불특정 다수의 시청자분들을 위해 촬영한 영상이기 때문에 존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디테일한 부분들은 스포일러 하지 않도록 조금 생략해서 리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마술원정대 리뷰 시작합니다. 첫 번째 게스트는 김철규 마술사였습니다. 손기술을 기반으로 심사하는 매니플레이션 부분에 출전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피즘은 출전 부문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 부문별로 다시 한 번 더 카테고리가 세분화되는데요. 이번 컨텐츠에서는 무대 마술과 근접으로 진행하는 클로즈업 마술, 요 두 부문으로만 이해하고 보셔도 전혀 무리가 없을 겁니다. 김철규 마술사는 커피찬, 컵받침, 핑커칩, 시계 등 일상생활 소품과 백지 카드를 함께 녹여서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제가 느낀 감정을 딱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댄디함이었습니다. 자극적이고 파워풀한 작품들이 늘어가는 요즘 시대에 깔끔하고 정갈하게 본인의 템포를 고수하며 진행되는 그 작품이 개인적으로는 너무너무 매우 매력적으로 느껴졌어요. 그리고 요즘 대중매체나 SNS를 통해 매니플레이터를 많이 만나보신 분이라면 이 김철규 마술사의 정갈한 템포가 다소 빠르지 않다라고 느끼실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실질적인 기술 구사의 템포로만 비교했을 때는 요즘 그 어떤 매니플레이터와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로 빠른 기술력을 구사했어요. 자극적인 비주얼이 많아지는 요즘 마술계에서 담백하게 마술의 본질을 맛보게 해주는 작품이었습니다. 이번 피즘에서도 뭔가 복잡하고 다양한 이펙트를 선보이는 마술사들이 많을수록 김철규 마술사가 돋보일 거라고 감히 예상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게스트는 도기문 마술사입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공연도 자주 함께 하게 되는 그런 형입니다. 제가 갔던 날에 마술원정대 전체 MC도 이 도기문 마술사가 맡아서 진행을 했는데요. 역시 짬바는 어디 가지 않습니다. 듣기로는 예상하지 못하게 좀 갑작스럽게 그 포지션을 담당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정말 전체적으로 불편하거나 뭔가 끊기는 것 없이 정말 매끄럽게 전체적인 호흡을 이끌어 주셨어요. 하지만 피즘은 MC가 아니라 클로즈업 부문으로 출전합니다. 클로즈업에서도 카드 마술 카테고리에 출전을 하는데요. 많이들 알고 계신 그 유명한 작품 화살표 카드 액트로 출전을 합니다. 이렇게 사랑받아온 액트가 그렇게 또 발전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어떠한 손기술, 슬라이드 오브 핸드라는 부분이 더 도드라져 보이게 배치를 한 것 같았고요. 그리고 원래 우리가 느낄 수 있었던 도기문 마술사의 위트는 더욱더 풍부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랐던 부분은 이미 완성됐다고 느꼈던 구간을 더 세분화해서 그 세분화된 무언가를 바꿨더니 더 불가능해 보이고 더 완벽해 보이더라고요.
많이 자극을 받았습니다. 저도 그 공연을 본 이후에 다시금 제 작품도 다시 한번 세분화하는 작업을 거쳐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도기요마을사는 저번 피즘에도 같은 작품으로 출전을 했었습니다. 너무 아쉽게도 0.26점 차이로 4등을 차지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좋은 성과 기대해도 좋을 거라고 정말 빡! 느꼈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세 번째 게스트는 윤재섭 마술사입니다. 윤재섭 마술사는 깃털과 카드를 함께 사용하는 매니플레이션 액트를 선보였습니다. 제가 느낀 바로는 단순히 오브제로서 깃털과 카드를 사용하는 매니플레이션 액트가 아니라 하늘을 날고 싶다라는 느낌의 염원을 담은 제너럴 액트에 가까웠습니다. 물론 피즘이라는 대회이기 때문에 내 작품이 어느 부분에서 더 좋은 심사 기준으로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지를 염두해야겠죠. 그래서 아마 매니플레이션으로 출전을 하신 것 아닐까라고도 생각이 들고요. 만약 제가 뭔가 무대 감독으로서 디렉터로서 작품 소개를 써야 한다라고 하면 저는 제너럴로 표기하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뭔가 비주얼적인 부분이나 매니플레이터로서 뿜어내는 아우라 자체가 단순히 기술을 뽐내는 수준은 아니었고요. 너무 확 몰입돼서 빠져들 수 있는 느낌의 작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깃털이라는 소재가 물론 아름답고 많은 마술사들이 사용하기는 하지만 새로운 현상을 만든다거나 다양하게 응용 연출을 만들기에는 꽤나 까탈스러운 소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무언가를 보기는 꽤나 어려운데 이번 윤재섭 마술사의 작품 안에서는 이 깃털과 함께 어우러지는 신선하고 다양한 비주얼 이펙트가 많이 등장을 해서 정말 보는 맛이 있었습니다. 네 번째 게스트는 박도원 마술사입니다. 박도원 마술사는 서울대 졸업생이면서 클로즈업과 스테이지 두 부문 모두 출전하는 마술사이기도 합니다. 피즘의 이 두 부분을 다 출전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검증이 된 거겠죠. 이번 마술원정대 갈라쇼에서는 오렌지라고 하는 클로즈업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컵앤볼을 기반으로 화이트, 오렌지 컬러를 굉장히 감각적으로 활용을 하고요. 그리고 리드미컬한 템포 안에서 남다른 사운드 이펙트 활용이 특징인 작품이었습니다. 도입부에는 루프 스테이션처럼 사운드 이펙트를 쌓아서 흐름을 만들기도 하고요. 중후반에는 디지털 메트로놈 사운드가 쪼개지고 합쳐지는 것에 맞춰서 이 비주얼이 벌어지는 등 굉장히 이색적이고 스피디하게 진행되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굉장히 취향이기도 했고요. 너무 재미있게 봤지만 그래서 그런가 아쉬운 부분이 더 남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이 아쉬웠던 부분을 조심스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음악을 굉장히 가까이 하며 살아온 사람이기도 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전업 댄서이시기도 했고 어렸을 때는 하교를 해서 항상 어머니 학원으로 갔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어린 시절의 대부분의 시간에는 음악이 흐르고 있었어요. 음악을 듣고 표현하는 방식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방식이 존재하고 음악이 가진 리듬 안에서도 여러 가지 타이밍이 있습니다. 한 리듬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타이밍을 저는 부점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쉽게 이야기하자면 한 리듬 안에도 조금 이른 앞부분, 정확한 중간 부분, 조금 게으른 뒷부분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 부점을 타는 스타일에 따라서 이 작품의 전반적인 분위기도 미묘하게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강조하기 위해 다른 타이밍의 부점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보편적으로는 하나의 작품을 이끌어갈 때 같은 타이밍의 부점을 가져갑니다. 그러나 이번 박도원 마술사의 무대에서는 제 기준 그 부점이 명확하지 않았고 리듬을 주 재료로 사용하는 작품에서 관객에게 전달하는 리듬의 기준이 흔들리다 보니 중반부터는 리듬이 주는 매력이 다소 흐려지기도 하고 컵앤볼이나 컬러 체인지 등 단순 마술적인 현상만으로 관객을 이끌어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실 호흡이 빠르고 리듬의 분할이 복잡할수록 이 부점이라는 걸 유지하기가 어렵긴 합니다. 제가 박도원 마술사의 액트에서 이 음악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한 이유는 박도원 마술사는 작품에서 이 리듬을 최전선에 세우기 때문입니다. 리듬, 사운드라는 재료를 굉장히 도드라지게 표현하기 때문에 제가 더욱 이런 부분을 느끼게 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만났던 박도원 마술사는 분명 그 음악 위에서 본인의 의도대로 이 음악과 함께 흘러갈 수 있는 아티스트라고 분명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한 명의 관객으로서 느꼈던 부분을 조심스레 남겨봅니다.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게스트는 이호정 마술사입니다. 한단어 평, 아름답다입니다. 사실 매니플레이션이라는 장르는 이 현 시대에서 아무리 차별화를 두려고 해도 이 기술적으로는 겹치는 부분이 많은 장르입니다. 요리로 따지자면 이 제너럴이나 다른 장르는 각기 다른 음식으로 겨루는 장르이고요. 이 매니플레이션은 누가 더 칼질을 잘하는지, 조금 더 나아가면 누가 조금 더 독창적이고 새로운 칼질을 하는지 정도랄까요. 모두가 하는 그 행위의 칼질이지만 그 칼질의 디테일과 조금의 미묘한 차이로 완성된 요리가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매니플레이션이라는 장르에서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매니플레이터 고유의 에너지라고 생각합니다. 아우라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이호정 마술사의 매니플레이션에서는, 이호정 마술사의 칼질에서는 이호정 마술사만의 맛이 납니다. 모두가 카드 한 장을 만들어냅니다. 모두가 카드 색을 바꾸기도 합니다. 모두가 여러 장의 카드를 쏟아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카드 한 장에 나타나는 그 호흡과 방식, 색깔이 바뀌는 타이밍, 그 색깔의 변화가 나타내는 꽃잎의 시기, 이런 것들이요. 이 뭔 개소리야! 그런 일련의 과정과 작품이 정말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네, 아름다웠습니다. 형용키 어려운데 아름다웠습니다. 여섯 번째 게스트는 우키 배상욱 마술사였습니다. 사실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우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탑티어 빌더이기도 합니다. 이번 무대에서 배상욱 마술사는 화끈한 락커 액트를 선보였습니다. 이미 다양한 대회에서도 수상을 했었고 게스트 활동으로도 많은 사랑을 받았던 작품인데요. 이번 무대에서 오랜만에 다시 보니까 더더욱 반가웠습니다. 굉장히 아쉬웠던 부분과 놀라웠던 부분이 있는데, 이 아쉬웠던 부분은 우키 마술사의 작품에서 불이 빠졌다는 겁니다. 특히나 불 특수효과가 들어가야 제맛인 작품이라는 걸 전 알고 있거든요. 그런 저로서는 이번에 불을 사용하지 않은 우키 마술사님의 락커 액트는 팥없는 붕어빵, 김치 없는 라면,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놀라웠던 부분은 불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불을 걷어내고 액트를 선보인 게 아니라 대체 이펙트, 다른 특효 등 새로운 많은 것들을 다시 메이킹해서 선보였다는 겁니다. 짧게 터지는 단발성 이펙트에서는 불 대신에 LED, 플래시 이펙트를 사용했고요. 불꽃놀이처럼 완전 화려한 불꽃 슈팅 이펙트 대신에는 큰 기타가 둘로 나누어지는 정말 다른 또 하나의 현상, 도구를 만들어서 이번 무대에 올라갔어요. 짧은 시간 안에 이러한 새로운 대체제를 제작해서 완성도 있는 무대를 선보이는 게 가능했던 이유는 아시다시피 배상욱 마술사가 정말 멋진, 정말 실력 있는 탑티어 빌더이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키 마술사의 작업물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본문 설명란에 판매 사이트도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심심하면 가서 구경해보세요. 진짜 재밌는 아이디어들이 많습니다. 일곱 번째 마술사는 한진영 마술사였습니다. 저 기립박수 쳤습니다. 우와, 너무 좋았어요. 한진영 마술사는 클로저, 이 마이크로 부문으로 출전을 하는데요. 보잘것없고 쉽게 버려지는 물건 하나로 깊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작품입니다. 과거에 이 액트 초안을 봤던 기억이 나거든요. 저에게는 그때와 정말 차원이 다른, 진짜 아예 다른 작품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큰 이펙트가 왔어요. 저와 함께 공연을 보러 갔던 제 지인도 너무 좋다고, 이 한진영 마술사의 작품이 너무 마음에 든다면서 극찬을 했습니다. 다음 게스트 소개 직전까지 계속 이야기했어요. 최고였습니다. 그리고 놀라웠던 부분은 이 SBS 더 매직 스타에도 출연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 루이스 데마토스 마술사의 심사평을 빌려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같은 기법을 너무 동일하게 자주 사용하는 것이 아쉽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저는 이번 무대에서 그런 느낌을 전혀 받지 못했고요. 뒤로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점점점 무대에 몰입하고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빠져드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용하는 기법도 작품적인 측면도 모두 깊고 탄탄한 무대였다고 하겠습니다. 8번째 마술사는 제리 우종형 마술사였습니다. 우종형 마술사는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링킹링을 기반으로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빛으로 링을 빚어내고 크기별로 링을 다루면서 독창적인 링킹링 이펙트를 선보였습니다. 사실 링킹링은 스테이지 클로저 마술사 할 것 없이 좀 필수적으로 거치고 접하는 소재이기 때문에 이 대회라는 부문에서 강한 이펙트를 주기에는 어려울 거라고 제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우종형 마술사의 작품에서는 그 링의 트릭을 알고 있는 사람이 보더라도 신기하고 속을 정도로 다양하고 신선한 이펙트들이 많았습니다. 오, 놀라웠어요. 아, 그리고 화려한 엔딩이 하나 있었는데 그 방식이 저에게는 매우 새로웠습니다. 그러니까 저 스케일의 무언가를 저 메소드와 저 프레젠테이션으로 진행했을 때는 저런 효과까지 낼 수가 있구나 라고 좀 많이 배웠습니다. 네,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9번째 마술사는 조던 K. 곽지훈 마술사였습니다. 흥겨운 음악과 함께 과자를 주제로 한 유니크한 액트를 선보였습니다. 확실히 남들이 하지 않는 나만의 올리원 컨셉은 그 자체만으로도 큰 힘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제 주변에 앉아있던 일반 대중분들이 진짜 과자가 등장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즐거워하고 신선해하면서 엄청 재밌게 관람을 하시더라고요. 그 조던 K만의 유쾌한 에너지를 진짜 여실히 느낄 수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마지막 10번째 게스트는 장혜석 마술사입니다. 사실 장혜석 마술사는 저랑 동갑내기 친구입니다. 실제로도 사실 잘 아는 친구인데 멋지면 형이라고 했나요? 혜석이 형! 근데 혜석이 형이 따로 있으니까 안 되겠네요. 아무튼 장혜석 마술사의 작품은 대부분 셜록을 컨셉으로 했다고들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봐도 작품의 몰입을 방해하지는 않고요.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 기준에는 이미 존재하는 어떤 캐릭터를 표현한다고 그냥 정해버리면 오히려 드라마나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스스로의 고찰들이 아예 탁 단절되어 버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장혜석 마술사의 경우에는 오히려 대놓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증거 물품들은 아예 보여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진짜 셜록을 표현한다고 하면 쉽게 현장이나 그 캐릭터를 표현할 수 있는 오브제는 더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표현하지 않고 단순히 어떠한 책과 그런 무언가의 기록 정도, 그리고 시계로 표현하는 그런 시간적인 느낌 외에는 그 어떠한 적나라한 소재도 무대 위에서 프레젠테이션 하지 않는 것을 보면 제 기준에는 장혜석 마술사도 셜록을 지정하고 액트를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번 무대에서는 무엇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시간을 쫓고 시간에 쫓기는 사람 같아 보이기도 했어요. 셜록이라는 캐릭터를 배제하고 봐서인지 좀 다른 액트로 와닿기도 했었습니다. 네, 이게 정답입니다는 절대 아닙니다. 그냥 관객의 입장에서 그냥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봤을 때 느낀 감상평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는 장혜석 마술사의 공연을 정말 자주 봤습니다. 사실 이전에는 세세한 타이밍도 기억을 할 정도로 자주 보게 됐었는데요. 이번에 디테일한 이펙트 타이밍들이 좀 정리된 게 많아서 놀랐습니다. 정말 정교해졌고 마찬가지로 같은 이펙트인데도 잠깐의 퍼즈 이후에 벌어지는 타이밍들이라던가 자칫 다른 현상으로 오해할 수 있는 프레젠테이션을 정말 사소한 타이밍 변화로 더 탄탄하게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이제 월드 클래스 분들은 계속해서 이런 과정을 해 나가고 있었구나 라고 또 느껴서 존경스러웠고요. 또 반성했습니다. 아무튼 장혜석 마술사의 작품에서도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네, 이렇게 마술 원정대 총 10명의 게스트분들을 리뷰해봤습니다.
혹여나 좀 선 넘은 평가라고 느껴졌다면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전에 제이블랙이라는 정말 유명한 댄서가 다른 아이돌이나 전업 댄서분들의 영상을 리뷰하는 컨텐츠를 본 적이 있어요. 대중분들이나 뭐 춤을 사랑하는 그런 분들이 몰랐던 부분을 알려주기도 하고, 또 같은 업계 종사자로서 아쉬웠던 부분을 이야기하거나 뭔가 리스펙하는 내용들을 많이 담으시더라고요. 그게 참 좋아 보였어요. 이번 리뷰 컨텐츠도 모든 마술사분들을 응원하고 좀 존경하는 마음으로 촬영을 했으니까요. 좀 너그러이 좀 열린 마음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댓글에도 출전하시는 마술사분들 응원하는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본문 그 설명란에 저희 출전하셨던 분들의 인스타그램 아이디도 쭉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팔로우 하시고 응원의 DM도 보낼 수 있겠죠. 네,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다음 컨텐츠도 놓치지 않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마술사 MJ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다녀오세요.